여러분은 혹시 부모님 혹은 자녀와 대화하다가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벽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나 때는 마리아로 시작해서 노력하면 다 된다는 부모님의 훈수와 지금은 그때랑은 완전히 달라요라고 소리치며 방문을 닫아버리는 자녀. 이 두 세대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세대 차이라는 흔한 단어로 설명하기엔 그 뿌리가 너무나 깊습니다. 사실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은 성격 차이도 아니고 게으름이나 고집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게임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지금의 청년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열심히 살면서도 더 불안해하는지, 그리고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선택을 이해하기 힘들어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균열과 사회적 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때는 한마디로 마라톤의 시대였습니다. 물론 마라톤이 쉽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죠. 하지만 당시의 게임 규칙은 명확했습니다.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성실하게만 달리면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반드시 메달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고도 성장기라는 강력한 바람이 등 뒤에서 밀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만 졸업하면 기업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줄을 섰고 한 직장에 들어가 뼈를 묻으면 정년퇴직과 함께 든든한 연금이 보장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선 참는 것이 곧 승리였고 성실함이 최고의 자산이었던 겁니다. 참으면 집도 생기고 참으면 자식들 공부도 시키고 참으면 노후가 보장되던 그런 인과관계가 확실한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Z세대가 마주한 세상은 어떤가요? 이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마라톤 코스가 아닙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언제 서버가 종료될지 모르는 불안한 온라인 게임 혹은 실시간으로 맵이 바뀌는 환승 게임에 가깝습니다.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결승점에 메달이 있다는 보장이 사라진 겁니다. 저성장 시대라는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노동의 가치는 자본의 증식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한 직장에서 평생 충성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회사는 언제든 나를 대체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기술은 순식간에 구식이 되어버리죠. 이런 환경에서 자란 세 세대에게 부모님의 성실함이라는 조언은 마치 윈도우 995 시절의 공략법을 윈도우 7 게임에서 쓰라는 말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주거 사다리의 소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부모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과거 부모님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노력하면 언젠가는 도달할 수 있는 가시권 안에 있는 목표였습니다. 월급을 아끼고 적금을 부어 종잣돈을 만들면 대출을 좀 보태서 서울 변두리에라도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그 아파트가 자산이 되어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이 오히려 성실한 저축의 보상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2030 세대에게 서울의 아파트는 더 이상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거대한 성벽이자 넘을 수 없는 신분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의 소득 대비 집값, 즉 PIR 지수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 30년을 모아야 서울의 번듯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죠. 이건 노력이 아니라 기적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도 내 집 하나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저축과 인내라는 가치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요즘 청년들이 명품에 열광하거나 오마카세를 가며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건 그들이 사치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도달할 수 없는 거대한 목표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확실한 행복을 선택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독립은커녕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나이 먹고 부모님께 얹혀 산다고 눈총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생존 전략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싼 월세로 돈을 흘려보내느니 차라리 부모님 댁에 머물며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냉혹한 경제 논리에서 살아남는 길이니까요. 부모님 세대는 독립을 성숙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제 세대에게 독립은 곧 가난으로의 직행열차를 타는 것과 같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의 나약함을 탓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의 무지를 원망하며 갈등은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두 세대 모두 각기 다른 형태의 거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 세대는 지금 당장 자산은 있을지 몰라도 급격하게 길어진 수명과 소득 공백기 때문에 노후 빈곤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집 한 채가 무너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자식들에게 더 엄격하게 구는 것이기도 하죠. 반면 Z세대는 아예 게임에 접속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한 채 시작도 하기 전에 은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모 세대가 마라톤의 끝에서 체력이 바닥나 쓰러질까봐 걱정한다면 자녀 세대는 마라톤 운동화 끈을 묶기도 전에 경기장 문이 닫혀버릴까봐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세대 갈등의 해법은 누가 더 힘든지,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난이도의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저성장과 고물가, 그리고 사다리가 끊긴 사회적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겪었던 고생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서적 소모와 실존적 위협을 자녀들이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T세대 역시 부모님들이 가졌던 그 성실함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독한 가난을 뚫고 나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자산이 되기보다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는 안타까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식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인 경제 환경과 사회 구조가 너무나 가혹하게 변해버린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대 간의 전쟁을 멈추고 시대의 게임 규칙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부모 세대의 노후 안정망과 청년 세대의 시작을 위한 사다리를 어떻게 다시 연결할 수 있을지, 그 고민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 집에 닫힌 방문도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겪은 세대 차이의 가장 큰 벽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이야기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격차 외에도 두 세대를 갈라놓는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속도와 관계의 방식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물리적인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회사 동료들과의 끈끈한 유대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죠. 하지만 Z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와 연결된 디지털 원주민입니다. 이들에게 관계는 선택이며 정보는 넘쳐납니다. 부모님이 수십 년간 몸소 겪으며 깨달은 지혜가 유튜브 검색 한 번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오는 부모님의 권위 상실과 자녀의 냉소적인 태도가 갈등을 더 부채질하죠. 하지만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릅니다. 세대가 가진 빠른 정보력은 훌륭한 도구이지만 부모 세대가 거친 파도를 넘으며 쌓아온 삶의 태도와 회복 탄력성은 정보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보석 같은 가치입니다. 반대로 부모 세대가 가진 경험은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공식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 경험은 독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오늘의 실패 원인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상식이 내일의 구습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결국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마라톤의 시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승의 시대, 그 사이의 교집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균열을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자녀와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속 깊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비교하기보다 서로의 어깨를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이해가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비록 녹록지 않고 사다리는 끊겼을지언정 서로를 향해 이해의 끈만은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남고 있는 모든 세대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긴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뚱냥이 경제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하고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